자, 안녕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은 좀 수월했잖아. 이번 시간 내용이 또 엄청 빡셉니다. 자, 엄청 빡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파트라고 생각해. 이해가 한번 잘 들어보자. 자, 지금 빛이 반사는 안 보이는데 이번 내용은 일탈. 일탈.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탈출한 벗어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회문화에서는 일탈을 사회문제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문제에서 항상 다음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 대놓고 일탈이라고 물어봐. 자, 그래서 오늘은 일탈 이론 교재 9페이지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접근할 거기 때문에 교재 내용과 다르게 접근할 거기 때문에 필기 이 왼쪽 편에다가 꼼꼼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탈. 자, 먼저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은 기능론이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갈등론이 있죠. 갈등론, 일탈. 그리고 미시, 상호작용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미시, 상호작용 이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시 이론인 거죠. 미시 이론.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제 거시 이론인 거죠. 거시. 미시와 거시, 미시 거시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사회 체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일탈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이론이고 이 미시, 상호작용 이론은 일탈이 일어나는 이유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 상호작용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 이 파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외울 게 있는데 아주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업 잘 들어놓으면은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할게요. 먼저 기능론. 자, 여러분 이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가 자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선생님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설명하고 먼저 기능론의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 자, 기능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인데 기능론에서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 중에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아노미. 선생님, 두 개라면서 왜 하나만 적으세요? 이 이론을 두 명의 유명한 학자가 각각 이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노미는 이 두 개로 다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아노미.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노미. 일탈. 일상적이지 못한 모습, 사회 문제를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일탈을 기능론에서 어떻게 보냐면 아노미. 자, 이쪽으로 설명할게요. 아노미는 이 용어를 네이버에 치면 혼란, 혼돈, 무질서, 뭐 카오스 이런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 기능론자들에게 일탈, 저 사회 문제는 혼란, 혼돈, 무질서, 아노미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노미. 그래서 아노미 이론 첫 번째. 무조건 축제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때 아노미는 두 개로 구분을 해놨죠. 그쵸? 아노미는 두 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요즘에는 잘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 학자 이름까지 정확히 갑시다. 자, 첫 번째, 뒤르켐이라는 학자가 아노미 이론. 자, 기능론자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론은 기능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기능론자인 뒤르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진짜 급격한 기능론자들은 안정, 조화, 질서, 균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기능론자들이 싫어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회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거나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이 기능론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급격한 사회 변동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 과정에서 무규범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 무규범 상태. 또 무규범 상태, 무질서 상태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해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얘들아, 우리 생각해 볼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급하게 막 수업 방식이 바뀌었지. 그럼 최초에는 막 진짜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랬잖아. 막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런 사례보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 사회가 1차
우리 그 3단계로 변했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농업사회, 공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렇게 휙휙휙 변했지. 특히나 공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갈 때 너무 휙 넘어간 거야. 그리고 지금도 또 정보화도 아니고 지금 뭐야? 4차 산업혁명. 여기 1차, 2차, 3차인데 여기서 또 4차 산업혁명까지 넘어가고 있지. 그래서 이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자,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일탈, 범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 자살 같은 거, 저런 일탈이 왜 발생을 하냐면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 이 단어 꼭 찾아내야 돼요. 이 기능론자들이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동.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다 보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규범이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가치관의 혼란의 상태가 온다. 그게 바로 아노미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뒤르켐 이론에서는 이 급격한 사회 변동 요 단어가 잡아놔야 돼요. 요 단어, 제시문에 요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한다라는 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서 자, 두 번째 학자 머튼이라는 학자는 뒤르켐의 이론을 보면서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래, 우리 기능론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 라고 머튼은 인정을 하는데 머튼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아노미를 설명을 합니다. 일탈을. 자, 머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도 맞아. 근데 내 생각엔 말이야. 사회적으로 목표가 존재하잖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세요. 라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표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 이 목표를 이루기 적절한 수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돈 잘 모으고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집 많이 풀고 인강 듣고 이게 수단이죠. 그래서 머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반드시 정당한 수단,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두 개가 어긋날 경우에 바로 아노미가 발생한다,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했는데 열심히 저축하거나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아씨 나 부자 너무 되고 싶은데 나 재테크 저축 이런 거 못하는데 안 되겠다. 도둑질 해야지, 물건 훔쳐야지, 은행 털어야지 이런 거 이게 바로 아노미예요. 수단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가 바로 아노미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 빠진 거 없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라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잠깐 다른 것들 보고도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 파트 쉽진 않습니다. 자, 갈등론자들은 제일 요 세 가지 이론 중에 제일 쉬운 게 갈등론이에요. 제일 쉬운 게. 자, 제일 쉬운 게 갈등론인데 왜냐면 갈등론은 특별히 외워야 될 개념도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티가 나. 야, 일탈, 사회문제, 범죄, 자살 이런 게 왜 발생하겠니? 얘네들이 자주 사용한 용어 있죠? 야,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억압하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갈등 관계, 사회에 지배집단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등론은 제시문에 티가 팍 나기 때문에 특별히 외워야 될 개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쭉 교과서, 교재 내용 읽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로 가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시 이론에서는,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개인들 간에 도대체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사회작용이 일어났길래 일탈,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걸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이론이야말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접근할 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냥 깔끔한 편이에요.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미시 상호작용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 또 하나의 이론은 낙인 이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색깔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 강조 좀 하려고.
이제 아노미 이론 너무 중요하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별교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시문이 있으면 가나다 사례를 줄 거예요. 그러면 몇 줄 읽고 이거는 아노미 이론이네. 이건 낙인 이론이네. 이건 갈등론이네.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특징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차별교제 이론. 자, 차별교제 이론이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론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차별교제 이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학교폭력 때문에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남고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공부 안 하고. 자, 이 엄마의 상황을 차별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안 그랬는데 오남고에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 차별화된 집단,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모범적인 다른 애들하고 차별화된 이상한 애들, 노는 애들, 뭐 이런 차별화된 집단과 아니 얘네들하고 계속 얘네들하고 어울리더니 바로 이게 상호작용. 만나서 얘기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게 다 상호작용이죠. 아니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더니 아니 맨날 담배 피고 물건도 훔치고 이상한 것들을 사회화했어요. 학습했어요. 이상한 것들을 배웠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교제 이론의 포인트는 차별화된 집단, 이 차별화된 집단은 이상한 애들.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일탈을 저지르는 이상한 차별화된 애들하고 자꾸 어울리더니 그래서 일탈을 사회화했다, 학습했다라는 게 이 이론의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긴데 포인트만 얘기해도 너네들이 공부할 때 다 할 수가 있어요. 낙인 이론 들어갈게요. 사실 공부의 양으로 따진다면 낙인 이론의 양이 가장 많고 여기가 가장 까탈스럽게 출제를 하는 편이니까 낙인 이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낙인 이론. 어떤 애가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거. 여기 좀 비워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 기능론 두 칸 비워놨고 선생님 여기도 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 낙인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어떤 애가 1차 일탈을 저질렀어. 이 말인 즉슨 호기심에 교실에 있다가 친구 책상에 지갑이 있어서 진짜 호기심에 처음으로 지갑을 훔쳤어요. 장난으로 훔쳤어요. 1차 일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처음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가 걸린 거야. 그래서 뭐야, 진이가 지갑 훔쳤대. 얘기 들어서 사람이랑 야, 진이 쟤 그렇게 안 봐서 손버릇도 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쟤랑 놀지 마.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에서 또 지갑이 없어졌는데 애들이 야, 너 아니야? 이진이 너지? 진이 너 맞지? 야, 빨리 얘기해라. 갖고 와라. 선생님도 진이야 뭐 아는 거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 그러면 1차 일탈, 최초의 일탈은 실수였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야, 이번에 진일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훔쳤다.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 그냥 앞으로 물건 주구장창 훔쳐야지라고 해서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일탈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2차 일탈, 계속해서 일탈, 사회 문제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얘한테만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낙인 이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최초의 이 일탈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보다는 이 개인이 일탈을 저지른 이 행동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 뭐야, 이진이가 물건 훔쳤대? 또 이진이겠지? 이런 반응. 그래서 주위의 반응에 더 많이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주변의 반응.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이 개인에게 계속해서 주는 이 피드백 때문에 일탈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놓친 거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쪽에서는 차별 교제 이론에서 여기도 차별이 나오죠. 여기도 차별이 나오고 차별화된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차별, 다른 이론인데 여기도 차별이 나와요. 근데 차별적, 여기서는 제재, 우리 보상과 제재 배웠죠? 차별적 제재, 차별 제재. 자, 차별화된 집단, 차별교제. 여기서의 차별은 이상한 애들을 지칭하는 건데, 차별적인 제재라는 건 나만 차별하는 거야. 야, 진이야, 이번에 지갑 없어. 또 너지? 또 너니? 뭐 이런 거. 지갑 갖고 와. 이런 거. 담배 지난번에 한번 실수로 펴서 걸렸는데, 야, 이진이 또 너냐? 너한테 냄새 나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면 계속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차별적인 제재는 나한테만 계속 부정적으로 뭐라고 한다는 뜻이고, 차별화된 집단은 말 그대로 이상한 애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차별과 이쪽의 차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만들기 딱 좋겠지, 얘들아. 그래서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다 얘기했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여기 비워놨었죠. 자, 이 비워놓은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낙인 이론에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낙인 찍는 거예요. 이상하네. 뭐 하면 이상하네. 야, 쟤 담배 핀데, 야, 쟤 완전 날라리네, 양아치네. 고등학생 왜 담배를 펴? 뭐 이런 거. 낙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의 교재, 일탈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탈에 대한 규정.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옛날에 미니스커트,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미니스커트는 일탈이었어요. 이거 사회 문제였어. 그래서 막 경찰들이 막 저기 막 줄자로 막 재고, 그래서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뭐 머리 긴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미니스커트가 지금 뭐야? 멋쟁이의 상징이죠. 옛날에는 이거를 일탈이라고 낙인을 찍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탈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에 이건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자리가 없어서 아래쪽에다 갈게요. 일탈의 규정은 상대적이다. 일탈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럼 잠깐 다시 저기 기능론 들어갈까요? 자, 이 부분 지금 내가 적으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 문제집이나 뭐 인강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잘 안 다루는 내용과 잘 알아두세요. 기능 문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탈에 대한 규정은 일탈은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요.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너무 이거 외워야 돼, 아예. 이거는 기능론자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기능론자들만. 일탈은 객관적인 기준 존재해. 이거 봐.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 낙인 이론은 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미니스커트 입어도 아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자, 이 표현 일탈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 이쪽 아니에요. 차별교제 이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표현은 오로지 낙인 이론에서만 써야 됩니다. 이 표현은 낙인 이론에서만 같은 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그리고 이 표현은 기능론에서만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뻔하죠. 이쪽에 대한 제시문을 내놓고 이 낙인 이론, 뭐 다 이론, 여기는 나 이론, 여기가 가 이론.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하고 다 이론은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땡,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선생님이 몇 번씩 강조했는데, 일탈은, 자, 얘들아 맞춰봐. 일탈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이다. 선생님 예전에 기능론할 때 한 번 했고, 이 표현은 무조건 기능론자들만 쓰는 표현이야 얘들아 라고 엄청 강조했는데, 뭘까요? 일탈은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 아, 이거 금방 해결돼.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인 거 아니야. 이건 질병 같은 거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은 일시적 병리 현상이다 라는 거, 이것도 역시 기능론자들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이론마다 각각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만 잘 짚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자, 기능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시이론이죠.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밋밋한 표현들 나올 거고, 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거시이론이잖아. 그쵸?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재사회화 시켜줘요. 재사회. 야, 안 돼. 너 이렇게 규범 안 지키고 무질서하고 혼란 느끼면 안 돼. 넌 다시 잘할 수 있어. 재사회화 다시 가르쳐줘요. 야, 안 돼. 네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너 컨닝하면 어떡해? 컨닝하면 안 된다. 라고 재사회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또 다른 걸로는 뭐 교육제도를 뭐 정비한다, 개선한다 등등등등 제도, 구조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또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온 단어 뭐냐면은 사회적 합의. 이때 사회적 합의는 전체 구성원의 합의입니다. 전체 구성원의 합의. 야, 우리 지금 사회가 3차에서 제4차 산업사회로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 우리 새로운 규범 만들자. 새로운 질서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가치관 만들자.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 규범을 만들어낸다라는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한다라는 이런 뻔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만 요 디르케메 이론과 머튼의 이론을 구분할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은 디르켐, 머튼 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그런데 머튼에만 해당되는 해결책이 있어. 머튼에만 해당되는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목표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표현은 머튼한테만 써야 돼요. 머튼한테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은 여기다 디르켐 이론에 써도 되고 머튼 이론에 써도 상관없는데 이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쓰면 머튼한테만 써야 된다는 머튼한테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론의 결정적인 차이점, 급격한 사회변동, 목표 수단 명백하게 나오죠. 중요한 거, 이 두 사람 어쨌든 기능론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기능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가 나오든 여기에 나가 나오든 뻔하죠. 숙제될 게 4개밖에 없네. 여기 다고 여기가 5개구나 얘들아. 여기 라고 여기가 마네. 그치? 5개지. 그렇기 때문에 가 이론은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맞죠. 나 이론은 일탈은 일시적 병리현상으로 본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기다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요 4개도 어때요?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런데 디르켐은 급격한 사회변동, 머튼은 목표와 수단 잡아내야 됩니다. 갈 길이 머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갈등론 티가 확 나요. 제 질문에서. 해결책은 바로 해결책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인 사회 구조,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죠. 그쵸? 얘네들 특유의 표현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뒤집어야 된다. 얘는 너무 싫어하죠. 균형이 깨지니까 이런 것들. 자, 미시 이론의 이제 해결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 이론의 해결책.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미시 이론의 해결책은 자, 차별 교재 이건 따로따로 해결책을 봐야 돼요. 자, 차별 교재 이론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일탈자와 이상한 애들, 차별화된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폭하면은
전학 가죠. 이사 가거나 아예 그래서 내가 서울 살다가 막 인천으로 전학 보냈다는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뭐 이런 거. 접촉을 차단해서 이제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낙인 이론 보도록 할게요. 낙인 이론의 해결책 뭐 별거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부정적인 낙인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낙인을 신중히 해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한 이거밖에 없네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뭐 낙인 뭐 이런 거. 이거는 해결책 자체는 크게 어렵게 되지 않아요. 단 이 이론 마는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땡이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만 꼼꼼하게 각 이론의 포인트만 짚어서 공부한다면 크게 틀릴 일은 없어요. 수고했어요.